대전 갑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코끝이 찡해지는 계절입니다. 익숙한 풍경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이곤 하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고향의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아픈 기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대전 유성구에서 보내주신 8년 만에 도착한 엄마의 편지에 관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제 고향 대전 중구 선화동은 늘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지만 제 기억 속 선화동은 늘 엄마의 칼국수 김으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10년 넘게 작은 칼국수집을 하셨죠. 새벽 5시면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던 엄마의 뒷모습은 모진 세월을 버텨온 우리 가족의 든든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던 해 그 구수한 냄새 대신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우리 삶을 덮쳤습니다. 엄마의 췌장암 말기 판정. 대흥동 성모병원을 거쳐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해 가을. 대전은 온통 재개발 열풍으로 들썩였습니다. 선화동 우리가게 골목에도 빨간 깃벌들이 꽂히기 시작했죠. 엄마는 의식도 가물가물한데 친척들은 병문안을 와서 은근슬쩍 가게 보상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고모는 더 했습니다. 평소에도 야무지고 똑부러지기로 유명했던 고모는 엄마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더 냉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병실을 드나들며 뭔가를 재빠르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엄마의 병세가 깊어지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고모가 큰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있을 때 이거 처리해야 해. 상가 매매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돈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고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미야, 지금 안 팔면 다 날아가. 재개발 조합의 헐값으로 넘어가고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 네 엄마 곧 죽는다고 넋놓고 있을 거니? 니들이라도 살아야지. 안 그래?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고모가 내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대전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고모는 정말 침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건네는 조의금 봉투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작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묵묵히 장부를 채워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져서 저는 고모가 권하는 육개장 한 그릇도 거부하고 빗속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8년, 저는 고모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어떤 가족 모임에도 고모가 있으면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전 청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후에도 아빠가 고모가 네 안부를 물어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돌아서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2024년 5월 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고모는 절대 부르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화려한 조명이 신부 대기실을 비추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고모는 여전히 야무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속으로 또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오신 건가? 아니면 축의금 확인하러 오신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등 돌리고 앉아있는 내게 고모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가방에서 노란 빛이 도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제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 몇 개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가계 보상금, 그리고 장례식 조의금의 이자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8년 전 죽음을 앞두고 엄마가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고모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영미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겠지. 엄마가 네 곁에서 드레스 자락도 만져주고 면사포도 씌워주고 예쁘다고 100번도 더 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미야, 엄마는 사실 네 아빠가 정말 걱정됐단다. 착하기만 하고 무른 사람이라는 거 너도 알지? 누가 와서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내 지갑 다 열어줄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떠나고 나면 그 보상금이며 조의금이며 다 누군가에게 빌려주다가 한 푼도 못 받을 게 뻔했어. 생각만 해도 엄마는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엄마가 고모한테 부탁을 했단다. 엄마가 고모한테 그랬어. 고모가 우리 가족을 위해 악역을 좀 해달라고. 내가 고모한테 돈을 빌린 걸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 보상금이며 장례비까지 고모가 다 가져가는 척 해달라고. 사람들 눈에는 고모가 냉정한 동생으로 보이겠지만 그래야만 이 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영미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잘 보관했다가 전해달라고. 그러니 고모 너무 미워하지 마. 고모가 지켜준 이 돈으로 행복하기만 해.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리 딸. 영미야, 엄마는 비록 먼저 먼 길을 떠나지만 저 하늘 위에서 우리 딸 예쁘게 사는 모습 늘 지켜보고 있을게. 네가 기쁠 때나 혹은 견디기 힘든 슬픔이 찾아올 때나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네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사랑한다, 우리 영미. 엄마가 정말 세상 무엇보다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순간 망치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고모가 니들이라도 살아야지 라고 외쳤던 그 차가운 말들.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장부를 적던 그 비정한 손길들은 홀로 남겨질 조카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엄마와 고모의 피 맺힌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이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고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모를 원망만 했어. 고모, 그동안 혼자 어떻게 견뎠어? 미안해, 고모.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고모의 품에서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고모를 모시고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말대로 고모가 엄마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게. 엄마,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모습으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말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8년의 긴 겨울을 견뎌내고 비로소 찾은 그 따뜻한 봄을 이제는 고모와 함께 누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사연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